이번 경주 에이펙 개최 성과 관해서 우리 차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성공적인 에이펙 개최에 써주신 정부 그리고 각 부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에이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대통령과 정부 부처도 있지만 국민들의 성원에 따라서 또 성공을 한 거라고 보이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안 계시긴 한데 장관님께서 7월에 취임을 하시고 매월 미국을 오가시면서 협상 전반을 이끌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기간 중에도 한미 무역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셔서 트럼프 대통령님께서도 장관님을 아주 터프한 협상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에이펙 이번에 있어서 대표적인 성과를 한 3가지 정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무엇보다도 한미, 한중 정상 외교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을 제일 먼저 들고 싶고요. 대규모 투자 유치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AI 분야의 협력이 GPU 26만 장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협력이 강화됐다는 것들을 들고 싶고, 최종적으로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에이펙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이벤트가 아니고 무역, 투자 질서, 안보, AI, 디지털 전환 그리고 민생 안전 같은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묶어낸 성과라고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제가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과도 몇몇 만나면서 그분들께서 평가하신 내용도 들어봤는데 그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던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그 다음에 일부 극우 세력에서는 이 성과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폄훼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쟁이 아니고 이제 사실과 절차, 비교와 결과로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보고 싶고요. 우리 정부가 뭐 정부뿐만이 아니죠. 나아가서 국가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이 사실관계에서 어긋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라 하더라도 같은 당에서 가신 대통령님이 꾸린 정부다 하더라도 저부터도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비판을 하는 차원에서 더 개선을 하자는 취지에서 저부터도 비판을 할 건데요. 그리고 어떤 정부든 비판을 안 받는 정부는 온전한 정부가 아니겠죠. 근데 지금 공세는 보면 이게 비판이 아니고 왜곡입니다. 왜곡. 그래서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여론도 흔들리고 국론이 갈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부의 외교, 경제 협상력이 약화되는 이제 국익이 저해되는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과의 통상 협상 같은 경우에 중요한 부분이 신뢰와 일관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밀실 합의다, 뭐 백지 외교다라는 이런 정치적 공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상대국이 한국의 내부에서 이런 내용에 있어가지고 합의가 순조롭지가 않구나, 혹은 친미 하고 외치더니 결국은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는 순간에 향후에 있을 우리 협상, 이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고 결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대국의 양보의 여지도 줄어들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공세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국익 저해 활동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통상협상에서는 일관된 합의와 메시지가 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잘못된 부분은 같이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주장을 해요. 왜곡되게. 백지 외교 프레임, 자동차 관세 협상,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엔비디아, GPU 관련된 내용인데 PPT 좀 봐주시겠어요? 보시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합의문이 없다, 공동 성명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정부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한번 봅시다. 과거 미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유럽 연합 간의 관세 협상을 한번 보면요, 이게 정상 간의 정치적인 타결이 있고 나면 국내 절차, 정치 일정, 이견 조정 같은 거를 거쳐서 정상 간의 타결 이후 최소 한 달이나 한 최대 3달까지도 걸려서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EU 모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동안에 아직 공동 합의문을 발표는 못하지만
자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알려드리는 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알린 다음에 이상한 내용이 나온다는 그 부담을 져야 되니까 사실 안 알리고 싶겠지만 알려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일본은 올해 7월 22일에 정상 간의 협상이 타결이 되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문서화되고 3개월 뒤에 합의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은 7월 27일경에 트럼프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 간의 협상이 타결이 되고요. 한 달 정도가 지난 8월 21일에 공동성명 조인트 스테이트먼트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EU는 아직까지도 내부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양국 정상 간의 정치적 타결이 먼저 이루어지고 팩트시트나 공동성명의 합의문이 발표가 하고 난 다음에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는지 계획 수립하는 절차, 이거는 보편적인 절차인 거예요. 맞죠?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서가 없어서 문제다. 뭐 아무런 합의 근거가 없다. 이 백지 외교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 절차에 대한 오독이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되는 게 보편적인 절차가 다 알면서도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건데 차관님이 보시기에 미 EU 사례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지금 협상 내용의 절차상의 본질적 차이가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상 간의 합의 이후에 디테일을 서로 간에 협의하면서 문서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EU나 일본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쵸.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합의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 조율이 돼가면서 경제 분야 팩트시트는 협상이 좀 끝났고 마무리 단계고 안보 분야 팩트시트 협상이 남았다라고 보도가 되는데 어느 정도 사실인가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분야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대부분의 작업들이 마무리 중이고 미국 내에서 부처 간에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약간의 이해하고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다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편적 절차인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3,500억 달러 혈세 반출을 운운합니다. 이제 야당 수석 대변인님께서 이번 협상으로 3,500억 불, 국민 1인당 950만 원의 부담이 늘어난 것처럼 얘기를 한다. 구체적으로 아주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또 3,500억 달러 현금 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액 현금 투자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보면요, 현금 투자는 총 2천억 달러로 하기로 했고요. 연간 투자 상한도 200억 달러로 제한했죠.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투자도 투자 외 보증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차관님,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 정부가 3,500억 달러 혈세를 미국으로 반출했다. 이런 협상이 이루어진 게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 차원에서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최선을 다한 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외신 평가 볼까요? 뉴욕타임스. 한국이 일본보다 덜 부담스러운 더 나은 조건을 확보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결과가 타국의 협상 기준점이 될 것이다. 로이터. 무역 의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국제사회, 세계 주요 언론들이 객관적 시각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잘못된 평가를 하는 순간 신뢰를 잃죠. 그리고 어느 언론사들도 신뢰를 잃는 거는 당연히 경계를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도 인정을 하는데 왜 우리 자국민이 이 성과를 깎아내리는 듯이 표현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자화자찬한 경계를 하되 이게 실적인지 실패인지에 대해서 구분도 못하면 안 될 거고 산업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자동차 관세 협상도 한번 볼게요. 장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상호 관세가 예고가 됐죠. 예. 그리고 실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 25%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게 초유의 상황이었습니다. 맞죠? 예. 네, 이때 우리 자동차 산업이 감당을 해야 됐던 이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25%이 관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으면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이 파급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후방 연관 효과나 고용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제1위 산업입니다.
그래서 25% 관세가 장기화되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포함해서 우리 산업 전체에 대한 파급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가 25%에서 15% 인하한 게 이게 단순히 10% 조정한 게 아니고 이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방어선을 세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0%였던 관세가 15%로 오른 게 무슨 성과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미 FTA에 의해서 0%였던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U와 일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쟁국들에 대해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실제로 관세가 부과가 됐었죠. 4월부터 그렇습니다. 10월까지. 그러니까 0%였던 게 아니고 25%였던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처도 알 수 없는 이런 주장들 이거 다 가짜 뉴스예요. 그리고 우리 최대 우방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실제 일본, EU 등 주요 교역국에 모두 25% 관세를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0%가 아니었던 거예요. 친미하지만 미국에서 부과를 했던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번 우리 협상을 통해 가지고 15% 수준으로 조건을 확보한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가 이번 협상을 통해 가지고 연간 한 3조 원 정도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의선 회장님이 국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그 신세를 꼭 갚겠다.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렇게 도움도 안 받았으면. 그래서 이번 협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 통상 협상 이어가게 될 건데 이런 가짜 뉴스들 때문에 무역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 끼치면 안 됩니다. 산업 정책에 우리 장관님하고 차관님께서 같이 책임을 지시고 계신데요. 그 차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맞죠? 예, 팩트 시트가 발표되면 또 MOU가 서명되면 국회에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러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전에 질의에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 GPU 공급 관련해서 이 세계 최대 AI 기업이죠. 엔비디아에서 한국에 GPU 26만 장 공급하기로 한 게 역사적인 협력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외국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들도 AI 동맹을 체결한 거다. 한국과 엔비디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당의 모 의원님께서 제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모 의원님께서 이런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민간의 성과를 정부가 가로챘다. 성과 위조다. 도둑질이다. 근데 정작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은 전 세계 AI 중심지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과 지원 덕분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차관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대통령님하고 젠슨 황 대표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배석을 하셔가지고 위치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 뭐 차관님이든 차관님도 계셨나요 거기? 아니,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 의원님 그 과기정통부 그 부총리께서 예. 직접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랬죠. 예. 거기에서 우리 두 차관님 혹은 장관님께서 민간의 성과를 훔쳐온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나요? 그 이번 엔비디아의 그 최신 GPU 26만 장 한국 공급 계획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이번 성과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안팎에서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새 정부에서 AI 고속도로 구축 등 강력한 AI 육성 의지를 밝히고 또 구체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AI GPU를 구매를 하는 등 이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이 투자 의향을 이끌어내는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만 들어봐도 도둑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이어서 이 차관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GPU 요번에 확보한 건 가지고 우리가 이 GPU 수량을 운영하기 위한 전력도 없다라는 식의 비아냥스러운 비아냥되는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GPU 26만 장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거죠? 그 맞습니다. 네, 그리고 순차적 공급을 대비해서 우리 정부가
이 AI 인프라 이걸 소화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 어떻게 확충해 나갈지 계획이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정부가 이제 공급하기로 한 그 GPU를 수용하기 위해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설립하는 작업을 지금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의 이런 마중물 역할에 화답을 해서 민간에서도 그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조금 더 순조롭게 민간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특별법도 지금 한민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이 제정 작업 중에 있고요. 또 말씀하신 전력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26만 장 정도는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전력 수급 계획 하에서 그 충당한 그 가능한 범위입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그 GPU 확보에 따른 그 전력 문제에 대해서 기후에너지부와 지금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관님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십시오. 지금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야당 국회의원이란 분들께서도 전력이 없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국제협력 성과를 가지고 도둑질이라고 하질 않나. 아니 이게 무슨 단순 정쟁할 거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외교 신뢰를 운운하는 건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나라가 잘 되는 거를 질투한다 그래가지고선 무슨 마치 이런 국익을 포기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의 발언들은 이거는 저는 이건 용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도 앞으로는 이런 이 비판, 실제 근거가 있는 과학적 비판은 잘 수용해서 개선을 하되 국익을 해치는 이런 무분별한 비과학적인 말 그대로 이 가짜뉴스식의 공격들은 차분하게 하나하나 국민들께 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공식 발표를 통해 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